태안기름 유출 사고의 끔찍한 사진 한 장. 그 주인공은 바로 뿔놈병아리입니다. 뿔놈병아리는 무리의 아름다운 춤꾼입니다. 특히 하트춤은 뜨거운 사랑에 몸짓이자 특별한 의식이죠. 오직 가족과 자식을 위해 헌신하는 뿔놈병아리. 자식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신체의 일부까지 내어줍니다. 이보다 더한 내리사랑이 어디 있을까요? 저는 지난 1년 동안 야생에서 뿔놈병아리와 함께 지냈습니다. 야생동물에 대한 새로운 놀이 이해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팍팍한 세상, 사랑의 새 뿔놈병아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는 가슴 따뜻한 선물입니다. 한겨울 안산 시화호를 찾았습니다. 무리를 지어 휴식을 취하고 있는 새가 바로 뿔놈병아리입니다. 줄잡아 100여 마리는 너끈히 될 듯합니다. 그런데 겨울철의 뿔놈병아리는 그저 그런 볼품없는 새에 불과합니다. 깃털은 엷은 갈색과 흰색뿐이죠. 겨울철에만 뿔놈병아리가 모여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는 독특한 모습들도 관찰할 수 있죠. 이 녀석은 펭귄 자세를 보여주는군요. 하지만 이는 뿔놈병아리 모습의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얼지 않는 바다에서 겨울을 난 뿔놈병아리들은 서서히 화려한 깃털로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각자 짝을 찾아 물이 있는 습지로 떠납니다. 특이한 점은 그곳 번식지에서 각자 짝을 정하기 위해 뿔놈병아리 특유의 다양한 춤을 춘다는 사실입니다. 목에 검은색이 많은 녀석이 수컷인데 정말 아름다운 모습 아닌가요? 예비 신랑 신부들은 연지곤지 찍어 바르고 멋진 깃털로 갈아입습니다. 좋은 짝을 고르기 위해 집단으로 맞선을 봅니다. 마음에 들면 서로 하트 춤을 추기도 하죠. 뿔놈병아리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바로 이 머리 깃털 때문입니다. 눈이 맞은 쌍은 서둘러 번식지로 날아갑니다. 그렇다고 암수짝이 완전히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아직 특별한 의식이 남아 있습니다. 뿔놈병아리가 도착한 곳은 안산의 갈대습지. 우선 목욕부터 재개합니다. 짝을 만나기 위해서 더욱 예쁘게 깃털을 가다듬어야 하는 것이죠. 드디어 본격적인 구애가 시작됩니다. 암수할 것 없이 마음에 드는 짝을 골라 꽁무니를 졸졸 따라다닙니다. 수컷은 미래의 신부에게 춤을 신청합니다. 뜻밖에도 춤을 흔쾌히 받아주는군요. 뿔놈병아리가 추는 춤을 하트춤이라고 하는데 춤을 추며 하트 모양을 그리기 때문이죠.
연습을 하지 않았는데도 박자가 척척 맞습니다. 뿔놈병아리는 춤을 잘 추어야 좋은 짝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춤은 타고난 듯합니다. 그래서 뿔놈병아리를 물 위의 댄서, 물 위의 춤꾼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갈대습지의 또 다른 식구 물닭도 짝을 정하느라 차이다툼이 치열합니다. 뿔놈병아리의 둥지를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갈대나 부들 사이에 짖기 때문이죠. 갈대밭을 샅샅이 뒤져봐야 합니다. 드디어 풀을 몰고 가는 암컷을 발견했습니다. 따라가 볼까요? 바로 여기군요. 둥지를 거의 다 완성한 것 같습니다. 뿔놈병아리는 암수가 함께 물 위에다 둥지를 짓는데요. 말하자면 수상가옥인 셈이죠. 둥지 주변에 카메라를 설치해 보기로 했습니다. 앞쪽으로 가면 얘가 자기 둥지가 덜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쪽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이 갈대 뒤쪽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얘가 그냥 갑자기 생긴 사건을 생각하고 사람에 대해서 별 의식을 짜는 거예요. 사람들이 들어가는 소리에 놀라 알을 풀로 덮고 나갑니다. 천적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죠. 약 80cm 둥지는 크기가 80cm 가량으로 갈대나 부들을 이용해 만듭니다. 20cm 정도 되고. 둥지의 물속 모습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풀을 기둥 삼아 아래쪽부터 차곡차곡 쌓아 올렸습니다. 예상외로 아주 튼튼한 구조입니다. 주변에 물이 있지만 알을 품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상태거든요. 이 풀들 때문에 주변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둥지를 열 감지 카메라로 보면 알 품는 부분은 붉은색으로 나타나는데 언제나 알 온도를 38도 이상으로 유지하죠. 10분 만에 카메라 설치를 마무리했습니다. (30여 분) 후 뿔놈병아리가 나타났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암컷은 잠수를 해서 둥지로 들어갑니다. 둥지를 들키지 않으려는 행동이죠. 이처럼 뿔놈병아리는 은신술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뿔놈병아리 둥지는 다른 새의 둥지보다 찾기가 어렵습니다. 카메라를 설치하고 나면 언제나 긴장되는데 한시름 놓게 됐습니다. 뿔놈병아리는 한 배에 4-5개의 알을 낳아 약 25일 동안 굶습니다. 둥지는 암수가 교대로 지키는데 이번에는 수컷 차례인 듯합니다. 암컷의 날갯짓은 반가움과 신뢰의 표시입니다. 뒤뚱거리며 오르는 모습이 꼭 펭귄 같지 않으세요?
수컷보다 암컷이 더 많이 품는데 두세 시간 간격으로 암수가 교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뿔놈병아리의 발은 특이합니다. 몸의 뒤쪽에 있는 다리는 위로 쳐들 수 있고 물갈퀴는 오리와 달리 벌어져 있습니다. 이런 물갈퀴는 배의 프로펠러 역할을 합니다. 날카로운 부리까지 갖춘 뿔놈병아리는 유능한 물속 사냥꾼이라고 할 수 있죠. 게다가 물속에서는 유선형의 몸매가 되어 아주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잽싸게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것이죠. 붕어 정도는 한 입에 삼킬 수 있습니다. 일단 목구멍으로 넘기기만 하면 소화시키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털을 뽑아 먹는 것이 관찰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던 녀석이 뭔가를 내뱉었습니다. 펠릿입니다. 털을 먹었던 것도 바로 펠릿을 만들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싱그러운 봄을 맞아 갈대습지는 생명 활동이 왕성합니다. 저도 뿔놈병아리처럼 수상가옥을 만들고 알이 깨어나길 기다렸습니다. 뿔놈병아리 부부가 알을 품은 지 25일째. 알 깨기가 시작됐습니다. 어미는 초조하고 분주해졌습니다. 그러나 필사의 노력을 하고 있는 쪽은 새끼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감싸고 있던 보호막을 깨는데 성공했습니다. 생명 탄생의 기적입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부모가 지켜주고 체온을 나누어준 덕분이죠. 암컷은 기쁜 소식을 수컷에게 먼저 알립니다. 새끼는 이마에 빨간 하트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얼굴에 난 줄무늬 타이거 마스크가 인상적이죠. 어린 새끼가 천적에게 들키지 않고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그런데 어미가 자신의 털을 뽑아 새끼에게 먹이고 있습니다. 뿔놈병아리 새끼에게 깃털은 초유와도 같습니다. 어미가 새끼에게 주는 첫 번째 선물이죠. 수컷이 송사리를 사냥해 왔습니다. 새끼에게는 주로 작은 물고기나 새우를 먹입니다. 뿔놈병아리는 하루에 한 개씩 알을 낳기 때문에 하루에 한 마리씩 순차적으로 태어납니다. 벌써 3마리가 깨어났습니다. 뿔놈병아리 수컷은 더욱 바빠졌습니다. 새끼들 사이에 먹이 쟁탈전도 심합니다.
셋째가 깨어나고 3일을 더 품었지만 나머지 한 개는 끝내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무정란이었던 거죠. 이제 뿔놈병아리 새끼들은 둥지를 떠나 새로운 수상 생활을 시작합니다. 새끼는 어미와 애비가 등에 업고 다닙니다. 부모의 등이야말로 새끼들의 가장 안전한 요람이라 할 수 있죠. 새끼를 업지 않은 쪽에서 사냥을 담당하는데 스컷이 작은 물고기를 잡아왔습니다. 부지런히 먹이를 물어다 날라야 새끼들의 왕성한 식성을 채울 수 있죠. 이 시기에는 송사리와 같은 작은 물고기만 집중적으로 노립니다. 뿔놈병아리 암수는 새끼를 교대로 업어주고 돌봅니다. 흥미로운 것은 암컷보다 수컷이 더 자주 업어줍니다. 아마도 수컷의 등이 암컷보다 더 넓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먹이를 준 다음에는 반드시 깃털을 뽑아 먹입니다. 물고기 가시를 그냥 뱉어내면 목에 상처를 낼 수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자신의 깃털을 뽑아서 새끼에게 먹이는 행동은 뿔놈병아리에게만 나타나는 특별한 행동이라고 합니다. 자식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신체 일부를 내어주는 뿔놈병아리. 이것이야말로 부모새의 지극한 사랑이 아닐까요? 깃털을 먹고 펠릿을 토하면 기생충도 함께 배출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자식을 위한 지극한 사랑이 있기에 뿔놈병아리 새끼가 무럭무럭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요? 습지 곳곳에는 천적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붉은 귀 거북도 그중 하나죠. 새끼를 호시탐탐 노리는 천적을 피하는 데는 아비의 등이 최고입니다. 이번엔 흰뺨 검둥오리가 나타났습니다. 뿔놈병아리 어미가 놔둘 리가 없죠. 새끼 주변에는 어느 누구도 발을 들여놓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외가리한테도 걸리면 끝장입니다. 이제 깨어난 지 3주째. 새끼들은 스스로 헤엄치며 어미 곁을 따라다니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부모의 등이 최고죠. 품어주고 업어주는 부모가 있기에 뿔놈병아리 새끼는 거친 야생의 습지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부모의 등은 새끼를 보호해주는 든든한 바람막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뿔놈병아리 가족의 고단한 하루는 이렇게 저물어 갑니다. 뿔놈병아리처럼 업어서 키우는 또 다른 생명이 있습니다.
등에 알을 짊어지고 있는 주인공은 물자라 수컷. 수컷은 알이 부화할 때까지 알을 짊어지고 살아가는데 고난의 행군이라고 할 수 있죠. 수컷의 등에는 100여 개의 알이 옥수수처럼 빼곡히 박혀 있습니다. 수컷은 알에 산소를 공급하고 습도를 조절해주기 위해 수시로 물과 묻을 오갑니다. 알을 업은 지 2주. 알의 색깔이 짙어졌습니다. 알 껍질을 뚫고 새 생명이 꿈틀댑니다. 한 마리가 부화하는 데는 10여 분이 걸립니다. 물자라 수컷은 묵묵히 알의 부화를 돕습니다. 이제 우후죽순, 새싹이 돋아나듯 합니다. 깨어난 물자라 새끼들은 아비의 등을 떠나 긴 생명의 여정을 떠납니다. 아비 물자라의 등에는 새끼들이 남기고 간 빈 껍질뿐입니다. 알에서 깨어난 지 한 달, 뿔놈병아리 새끼들은 몰라보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수컷이 풀을 물고 가는데 뭘 하려는 것일까요? 둥지를 다시 짓고 있는 것으로 보아 또 알을 낳으려나 봅니다. 서로 사랑의 하트춤을 추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하트춤은 언제나 치러야 하는 의식이니까요. (5월은) 두 번째 짝짓기철입니다. 짝이 없는 녀석은 짝을 구하기 위해, 짝이 있는 녀석은 짝을 지키기 위해 치열한 싸움을 벌입니다. 젊은 수컷을 몰아내는 데 성공한 뿔넘병아리는 하트춤으로 신뢰를 재확인합니다. 만일을 위해 둥지를 여러 개 짓기도 합니다. 이틀 만에 둥지가 완성됐습니다. 그러나 수시로 보수해야 수상 둥지를 유지할 수 있죠. 암컷은 자세를 낮춰 수컷에게 교미 준비가 됐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뿔놈병아리의 사랑은 야생의 몸짓 그 자체입니다. 알을 다 낳을 때까지 하루에 한 번씩 교미합니다. 첫 번째 둥지 맞은편, 암컷이 둥지를 차지하고 앉았습니다. 배에는 알을 품는 포란반이 선명한데요. 무려 6개의 알을 낳았습니다. 지금 뿔놈병아리가 한여름인데도 불구하고 새롭게 알을 품고 있습니다. 왜 알을 품냐고요? 지금 뿔놈병아리가 두 번째
2차 번식에 들어간 것입니다. 알이 깨어나고 나면 아주 새로운 흥미로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한여름에 이루어지는 2차 번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우선 더위와 싸워야 합니다. 암컷은 부지런히 날개를 저어 바람을 일으킵니다. 날이 너무 더워 알을 식혀줘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생명의 날갯짓이 아닐까요? 이번에는 장마철 비와 싸워야 합니다. 비가 쏟아져도 둥지를 떠날 수 없죠. 둥지 주변에 1차 새끼들이 나타났습니다. 제법 뿔 논병아리의 모습을 갖췄지만 아직 어린 새끼들에게 비는 성가시죠. 그래서일까요? 새끼들은 아비가 있는 둥지로 방향을 잡습니다. 아직 부모의 품이 그리운가 봅니다. 그러나 아비는 새끼들을 몹시 경계합니다. 알이 있기 때문이죠. 아무리 졸라봐도 소용없습니다. 갑자기 비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아비는 새끼가 곁에 머무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아비도 새끼도 고개를 파묻고 비를 피해봅니다. 어쩌면 새끼들에게 오늘은 부모 곁에 머물 수 있는 마지막 날이 될지도 모릅니다. 뿔논병아리 주변에는 또 다른 녀석도 살고 있습니다. 논병아리는 뿔논병아리와 생태 습성이 유사한데요. 논병아리 둥지에도 새끼들이 막 깨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수컷이 먹이 사냥을 해왔습니다. 물자라입니다. 논병아리는 주로 물고기를 비롯해 물속 작은 곤충들을 잡아먹습니다. 어린 새끼에겐 언제나 부모의 품이 최고입니다. 논병아리 새끼들이 드디어 둥지를 떠나는데요. 앞으로 2, 3주 동안은 뿔 논병아리처럼 부모 등에 업혀서 지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습지의 뭇 생명들은 각자 주어진 조건에 맞춰 그들만의 독특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흰뺨 검둥오리도 대가족을 이루었습니다. 뿔논병아리 둥지에 다시 새끼들이 깨어났습니다. 새끼들은 뿔논병아리 특유의 타이거 마스크가 선명합니다. 뿔논병아리가
1년에 2번 번식하는 장면은 이번에 처음 확인됐습니다. 어미는 알 껍질을 버리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천적에게 냄새를 풍기지 않기 위해서죠. 뿔놈병아리 부모는 다시 일손이 바빠졌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작은 물고기만 골라서 가져옵니다. 벌써 4마리나 깨어났습니다. 알이 아직 2개 더 남아있지만 먹이를 둥지 밖에서 줍니다. 수시로 둥지를 들락거리기도 하죠. 새끼를 키운다는 것은 고달픈 일이지만 부모 새로서 혼신의 힘을 다합니다. 부모새의 보살핌이 있기에 생명은 자라고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다 큰 새끼에게도 먹이를 가져다 줍니다. 습지에서의 번식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번식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이처럼 2번에 걸쳐 새끼를 키우는 것입니다. 처음에 태어난 새끼는 벌써 제 부모처럼 다 자랐습니다. 사냥 실력도 제법입니다. 붕어처럼 큰 물고기도 한 입에 척척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 특이한 모습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태어난 새끼가 나중에 태어난 새끼를 업어주기도 합니다. 다 큰 새끼들은 부모의 일을 도와줌으로써 새끼를 키우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비가 축축하게 내리던 날, 기어코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어미의 등엔 4마리의 새끼 중 1마리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긴 하는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몸이 새끼가 없어, 새끼가. 아무래도 천적인 붉은 귀 거북에게 잡아먹힌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다는 게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 어미는 둥지로 향합니다. 나머지 알을 부화시켜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번엔 또 무슨 일일까요? 물뱀이라 부르는 무자치가 둥지에 침입했습니다. 어미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무자치는 알을 삼킬 태세입니다. 위협을 느낀 뿔놈병아리 어미는 결국 둥지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웅성거리는 소리에 뱀도 사라져버렸습니다. 위협을 느낀 어미는 다시는 둥지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알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거기 알 어때요? 이미 포기했어요. 여기가 알 온도도 굉장히 차가워요. 비를 맞아가지고 비를 덤부는 이게 다 덮어 써졌어요. 아, 걔네들도 깨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어미가 포기한 알이 무정란일 가능성도 있었지만 인공 부화기에 넣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이게 웬일입니까? 알을 깨는 새끼의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미의 보살핌은 없습니다. 인공 부화기의 온기가 어미의 체온을 대신해 줄 뿐입니다. 드디어 새끼는 혼자 힘으로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그것은 기적이었습니다. 이틀 반 동안 품어주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그 어떤 경우도 결코 생명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을 선물해준 밤이었습니다. 고민 끝에 새끼를 어미에게 돌려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임시 둥지도 하나 만들었습니다. 건강하네. 이게 건강. 물 묻는다. 한쪽 나가지고. 여기에다가 보면 혹시 어미가 와서 새끼를 데려가지 않을까 좀 기다려 봅니다. 잘 돌아가라. 부화 후 15시간째 저를 어미로 알고 따라오면 어떻게 하나 은근히 걱정도 했습니다. 그래. 번투를 빈다. 바이바이. 얼굴도 보지 못한 새끼를 어미가 알아볼 수 있을까요? 멀찌감치 떨어져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5분 후 수컷이 나타났습니다. 긴장된 순간입니다. 곧이어 온 가족이 새끼 주변으로 몰려듭니다. 애타게 어미를 불러보는 새끼. 새끼의 느닷없는 등장에 의심스러운 수컷은 물속까지 유심히 살펴보는 치밀함을 보이네요. 새끼의 울음소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새끼를 알아본 것일까요? 새끼는 과감하게 뛰어내려 어미에게 다가갑니다. 어미의 등에 올라타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어미도 꼬리를 낮춰 사다리를 만들어줍니다. 어미와 새끼의 극적 상봉, 바로 제 눈앞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잃어버린 자식을 찾은 기분이 이런 게 아닐까요? 어미와 새끼는 서로 얼굴을 본 적도 없지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각인 효과 때문입니다. 각인 시기는 종마다 다른데요. 뿔럼병아리의 각인 민감 시기는 15시간 전후가 아닌가 추정됩니다. 제가 자연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면서 이런 감동적인 순간은 참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알을 부화시켜서 어미한테 돌려줬는데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어미가 자기 새끼를 데려가는 것을 보고 정말 자연의 기적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이런 걸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랜 기간 동안 야생동물을 관찰하고 기록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미는 되찾은 새끼에게 우선 따뜻한 선물부터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생명의 깃털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오랜만에 뿔놈병아리 가족에게 평온이 깃든 하루입니다. 이번엔 또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어미가 1차 새끼를 공격합니다. 새끼가 먹이를 달라고 애걸복걸하지만 어미는 새끼의 꽁무니를 찔러댑니다. 어미가 이처럼 매정하게 구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것도 한 걸음부터. 비상을 앞두고 수상질주 훈련을 시키려는 것이죠. 새끼들은 하트춤으로 서로를 격려합니다. 새끼들에게도 하트춤은 서로를 이어주는 끈입니다. 새끼들은 이제 스스로 맹연습을 시작합니다. 다른 새들에 비해 날개 면적이 좁은 뿔놈병아리는 비행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고된 비행 훈련이 필요하죠. 질주가 끝나면 다시 출발선으로 돌아갑니다. 비행기가 이륙을 위해 활주로를 달리듯 무리를 힘차게 달려갑니다. 날기 위한 걸음마 연습은 쉴 틈이 없습니다. 피나는 노력이 계속된다면 언젠가는 푸른 하늘을 날 수 있지 않을까요? 태풍이 몰려오는지 바람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그러나 비행 연습은 계속됩니다. 야생은 언제나 거친 법. 세찬 바람을 뚫고 달릴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은 오늘처럼 바람 부는 날을 기다려왔습니다. 맞바람을 향해 달리면 양력이 생겨 몸을 띄울 수 있으니까요. 뿔놈병아리 새끼들은 비록 20m밖에 날지 못했지만 나는 법을 배운 소중한 날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비행 연습을 끝낸 새끼 뿔놈병아리 마지막 하트춤을 춥니다. 이제 영원한 작별입니다. 마침내 그들이 날았습니다. 백일간의 긴 성장을 마치고 새로운 세상으로 힘차게 날아갑니다. 뿔놈병아리 새끼들은 부모새의 사랑과 헌신을 기억하고 반드시 다음 세대에 전해줄 것입니다.
앞을 분간하기 힘들 정도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 차 새끼는 이제 3주가 지났습니다. 부모에게 어필 시기가 지났지만 아비에게 업어달라고 졸라댑니다. 장대비를 견디기가 힘든가 봅니다. 텐트를 쳤지만 계속된 빗줄기에 저 또한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새끼는 간신히 엎히는 데 성공했습니다. 말이 엎히는 것이지 등에 걸치는 수준입니다. 제가 돌려보낸 새끼도 이미 어미의 등을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부모뿔 놈병아리는 비를 맞으며 새끼들에게 오롯이 체온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지난 여름 온몸으로 비를 맞으면서도 기꺼이 새끼를 업어주고 비를 피해준 뿔놈병아리를 만난 건 정말 크나큰 행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 우리 모두에게 주는 따스한 사랑의 선물입니다.